자, 윤석열 탄핵 얘기해 볼게요. 이 더운 여름날에는 탄핵 이야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씨발 진짜. 지금도요. 최근에 일어난 일만으로도 탄핵 사안이라고 말이죠. 탄핵 사안이에요. 자, 이제 그 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장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날 머지않았다고 봐요. 네. 이런 날 머지않았다고 봐요.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 광장을 지나서 숭례문 앞에까지 모여들던 사람들 금방 나오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에 가서요. 건물 위에서 보면 이거 진짜 장관이었거든요. 태어나 처음 보는 장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실 거예요. 파도 타기 하면요. 광화문 전체가 완전 아름다운 물결이었어요. 진짜 소름 끼치죠. 전 세계에 없었던 혁명이었습니다.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 하나 없이 평화적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끌어내린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박근혜보다 윤석열은 10배, 100배 더 대통령하면 안 되는 자입니다. 국민들이 지금은 인내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그중에서 사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만배 신앙님 이 두 분과 일도 연관성 없어요. 내가 사찰 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제기한 문제 제기는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을 턴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다른 사건인데다가 네. 야당 대표가 누구랑 통화하는지를 털었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가 그 당시 공수처에 관련한 것들 윤석열이가 했던 말 두 개 연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사찰 공수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언론 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는 정치 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입니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입니다. 공수처가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20세기로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의원 숫자만 7명입니다. 얼마나 더 많은 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을 사찰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은 국민에 대한 사찰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반 국민도 사찰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던 자예요. 2021년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공수처.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하나 늘어갑니다. 1등 공신은 공수처입니다. 요즘 공수처를 보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당 정치인, 언론인에 이어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까지 매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을 만들어놨더니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국내 파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게슈타포나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도 아닌 야당 대선 후보의 대변인 통신자료는 왜 조회했습니까? 이거 야당 대선 후보마저 사찰한 거 아닙니까? 야당 국회의원들 통신자료는 왜 또 그렇게 많이 들여다봤습니까? 윤석열 반사. 근데 이거 본인이 글 안 썼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글 쓸 것 같지 않은데. 이 정도 실력 안 되지. 이 정도 실력 안 될 것 같은데요. 말했잖아 본인이 그럼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네. 그 정도 수준인데. 직접 한 말도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이 정권이 경제 망쳐나 국가 안보 외교 안보 전부 망쳐나 제처 친구들 심지어 제 누이 동생까지 통신 사찰했습니다.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런 짓거리를 하고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합니까? 야 반사. 내가 하면 노메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그러니까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말로 반박되는 네. 정말 희한한 자예요. 네. 이런 놈이 대통령이 있으면 돼요? 안 되죠. 내려가야죠. 왜냐하면 그래 전 정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칩시다. 전 정권보다 더한 새끼가 전 정권 욕하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의혹 제기 드려요. 지금 안일하신 정치인과 언론인 여러분.
이번 통신 사찰은 이재명 대표의 통한 내역을 들었다고요. 언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신앙림, 뭐 김만배 이거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푸나님 말씀은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람들을 턴 거다. 근데 그 사건과 아무 상관없는 거죠. 네, 푸나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그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의 인터뷰를 보면 검찰 이번 법원에서 준비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사가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들이 많냐, 이거 다 빼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얘기했던 모든 자료가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라고 합니다. 뭐 신앙림, 김만배, 그다음에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기자에 대한 건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통신조회 자체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를 했다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뭐 하나 걸려봐라 하고 여기저기 다 쑤셔서 이제 조회한 것 같아요. 예. 보세요. 공수처 통신조회가 70건이었답니다. 윤석열은 총장 재직 시에 282만 6,118건을 사찰했습니다. 이거 뭐 웬만한 이번에 사람들은 보니까요. 3,000명 통신조회했다고 나오잖아요. 최소랍니다. 더 많을 거라고. 누가 말했을 때 10만 건 정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안만으로 윤석열이는 탄핵이에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윤석열 총장 시절 검찰의 통신 기록 조회 건수 98만 건, 100만 건, 83만 건, 총 282만 6천여 건. 저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을 털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리스트업이 돼요. 한 2달치만 떨면. 누구랑 주로 통화를 하고 간혹은 누구랑도 통화를 하고 한 게 이재명 모든 인맥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저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면요. 그중에서 가장 연결 교류가 좀 끈끈한 사람들 몇 사람만 털어서 수사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역대 본 적이 없는 사건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유동규 고발건 관련해서. 근데 같이 기자회견 하신 분 다수가 문자 받았더라고요. 네. 조회 당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차별적 조회에서 언론인들도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이거 윤석열이 그냥 독재 정권이라는 인증을 지금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누구를 탈 것인가라는 타겟팅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수집한 자료로. 그리고 기자들도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들이 누구랑 취재를 하는지 그 취재원들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공무원도 있을 거고 대통령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이 정보가 다 조회가 됐다고 하면 취재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상인이라면요. 이런 거에 경로를 내야죠. 이런 사건에. 내가 공수처한테도 저렇게 심하게 이야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라고 했을 정도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개 미친 정권 아니에요. 그러면 경로를 내야죠. 왜 이렇게 무차별적인 사찰을 했느냐라고 경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 언론인들 그 사건에 이재명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이재명 대표의 통화 내역을 털었던 것들이 더 지금 사건이 커진 거라고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와버린 거고 옛날에 그 전두환 때 보면 뒷조사하던 게 보통 이제 뭐 지금으로 말하면 기무사,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뒷조사했던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 터질 때마다 이명박 때 저 민간인 사찰이 있었잖아요. 네. 터질 때마다 나라가 들썩들썩 하거든요. 근데 내가 본 이런 사건 중에 제일 커요, 이게. 실제로 보니까 전두환이는 군인들로 자기 정권을 채웠죠. 네. 윤석열이는 검사들로 채웠잖아요. 얘들이 지금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전두환 때는요. 교육부 장관의 군인 출신, 문화부 장관의 군인 출신 그랬단 말이에요. 윤석열 똑같잖아. 네. 수사해봤으면 전문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 전문가죠. 교육 수사해봤으면. 아유. 버닝썬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버닝썬 조사하면 유흥 전문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전두환보다 더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거 못 참잖아. 최소한 뻔뻔한 독재자 못 참잖아요. 네. 그 무능한 거 더 못 참죠.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언론 보도가 너무 최소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냥 통신정보 조회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끝내는데 사실 이거는 정말 사찰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의문을 던져야 되는 문제인데 축소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일어난 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한 거요. 좀 민들레 헤드라인인데요. 딱 어울립니다. 수사 받아야 할 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그렇죠. 사실 그 법카 유용 행위는 횡령 배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만 봐도 그래요. 이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한 100개 이상 탄핵 사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야당 인사인 최민희 의원을 방통위원회 임명 안 했고 7개월 동안이나 방치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캠프 출신이고 그 정치적으로 치우쳐 있어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이진숙 임명하잖아요. 왜 그 전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끌어내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지들이 억지로 기소해가지고 무슨 배임이네 뭐네 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그만두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역대급 내가 봤을 때 손가락으로 꼽을 만한 김행은 양반이었다 싶은 그런 자를 방통위원장에 딱하니 임명하는 거 보면서 그냥 웬만하면 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새끼 미쳤다.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노 안쓰러우세요? 진짜 저도 윤석열의 말은 윤석열의 말로 반박이 가능하니까 지금 하는 짓거리가 보면은요 5년 정권 그거 뭐라고 겁이 없습니다. 지금 보수층들도요. 그 여론조사 보면은 보수층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런 그러니까 자동응답 기준 30%대 초반 그리고 전화 면접 기준 2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 담장을 걷는 행위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심지어 이제 모닝 컨설트라는 세계적인 그 대통령 각 나라의 이제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들 장관들 그 하는 거기서는 16%, 19%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10%대.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그냥 탄핵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이 한 50%쯤 나와야 뭐 어떤 어마어마한 사안이 있을 때 한 10% 빠지고 이렇게 그나마 지지율 방어를 하는데 저 상태에서 지지율 5% 빠지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김건희 의혹이 해결 안 된다가 69.1이고 된다가 22.0이에요. 70대 20인 거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동력이 없는 거죠. 동력이 없으면 공무원들부터 일을 안 합니다. 네. 사실은 이 정권이 근데 얘가 내수 진작을 목적으로 휴가를 가버리는 상황이 오면 국정은 사실상 안 돌아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회의하고 있잖아요. TMF 사태. 대책회의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뭔가 대책이나 정책이나 뭐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믿어요. 신뢰도 안 가고. 예. 지금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만 빠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한 모든 판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보다 더 안 나오는 상황이죠.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맞죠. 거고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이고 이제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 이번 주 나왔던 여론조사 꽃의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 그 갤럽과 아주 유사한데요. 갤럽이 지금 지난주부터 여론조사를 안 하고 다른 여론조사 휴가예요, 휴가. 대략적으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20%대 중반. 문제는 부정평가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72.3%. 여러분 주위에서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하는 사람 못 봤죠? 있어도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예. 아마 윤석열 지지한다고 말하면 거의 입을 찢어버릴 수준 돼버릴 상황이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윤석열 탄핵의 필요 충분 조건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시점에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윤석열 그 탄핵 발의를 지금 해라. 표결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서 막 제보도 들어오게 만들고 조중동 등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고 이 전선을 확실하게 만들어 놔야 탄핵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못하면은 탄핵은 불법이 아닙니다. 네. 탄핵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확 입을 찢어버리세요. 근데 최근에 터진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 있죠. 용산 대통령실의 관세청 네. 뭐 마약 사건. 마약 사건.
근데 오늘 나온 요런 단독이 하나 있습니다. 세관 마약 연루 직위해지됐던 관세청 직원이 한 달 만에 복직했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래서 또 그 은폐가 된 건가요? 이래서 수사 외압이 그 있었고 관세청 직원이 택시까지 잡아줬다는 거예요. 공항에서. 이 직위 해제됐던 이유가 증거 인멸 정황 때문에 직위 해제가 됐는데 이 사람이 사설 포렌식 업체에 가서 휴대폰을 다 초기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웬만한 게 다 복구가 됐으니까 그걸 이유로 지금 경찰 수사 끝날 때까지 복직을 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찰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 조병로가 수사 개입했는데 징계하지 않았던 거랑 똑같은 어떤 힘이 작동하고 있는데 우리 추정은 그런 거예요. 이 마약을 주도했던 그러니까 관세청 세관 직원이 연루되어 있으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관세청 직원이 그 자리에서 사라지면 들어올 방법이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보통 우리가 마약 이제 밀수한다고 할 때 그 밀항하고 네. 밤에 몰래 뭐 배 타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세관 직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네. 몸에다가 그 마약을 몸에다가 붙이고 들어와도 그냥 무사 통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범죄입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복직이 안 되면 이자도 위험해지는 거죠. 요거를 지시한 누군가. 입장에서 보면 그 얘를 원위치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지켜본 주체가 누구다? 용산이다. 누구냐? 누구야? 저는 그 주가 조작범이 마약 밀수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주가 조작했죠, 땅 조작했죠, 학력 조작했죠, 경력 조작했죠. 설마 이것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가 마약에 손댔다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주가 조작 보면 그렇다며 주가 조작 플러스 조폭 플러스 마약까지도 손을 댄다며.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지 동생? 뭐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아 진짜 아니 뭐 그냥 저희 상상이잖아요. 실제로 아니겠지만 상상만으로도 무서운데 이게 진짜 현실이라면 끔찍합니다. 마약 밀반입을 도운 심지어 공무원 세관 직원이 복직을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어떻게 이게 돼야 되냐면 수사를 들어가서 이자를 구속시키고 시작을 해야지. 구속해야죠. 이미 증거 인멸을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복직이 됩니까? 왜 최병 수사 외압 사건에 동원됐던 사람들 있죠. 공천받거나 영전하거나 계속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중에 이종섭이만 좌천돼서 호주로 날아갔다가 금방 들켜서 기어 들어왔지. 네. 뭐냐고 이거.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그 안세영 선수가 했던 말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 진상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보다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까?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왜 대선 때 추미애 대선 후보가 했던 게 지대추구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한국의 만국병 부동산 공화국을 비판한 거예요. 갑자기 난 노력한 것도 없이 내 재산이 확 불어나는 거. 땅값, 지대. 땅값만 추구한다. 네. 생산적인 활동하지 않고. 근데 그 스킬은 8, 90년대에 끝났다고. 90년대 이후에 2000년대까지는 주가 조작이 그렇게 돈 버는 데 쓰여요. 근데 그와 병행해서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70kg 들어오면 그게 2천억 원대 막 이렇게 든다 그랬잖아요. 원가는 얼마나 될까요? 원가는 100억도 안 되죠. 원가는 100억이 뭐예요? 훨씬 더 작겠죠. 한 10억이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대통령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다면 진짜 끔찍하다. 대통령실 직원이 이 짓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용산 지켜보고 있다는 게. 네. 근데 여기 의심되는 자가 하나 있죠. 이종호 씨라고. 네. 멋쟁 해병. 그래서 기승전 탄핵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탄핵되면 이 모든 전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시겠지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 누군가 연루된 것도 제대로 된 수사와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는 주가를 조작하는 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부양시켜서 이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한 거라고 추정하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삼부토건 봤을 때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일인 겁니다. 마약을 밀수해서 이득을 얻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봐줬다가 아니라 세관 직원을 봐줬다가 아니라 대통령실 마약 밀수에도 관련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이게 평범해진다라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실이 범죄의 주동자, 주모자가 된다라는 거가 많은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정말 나라가 망가졌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한테 한마디 할게요. 윤석열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경로잖아요.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라는 자가 경로를 해야죠. 누구야? 누가 그랬냐? 경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로할 수 없는 대상인 거야. 감히. 본인이거나. 안 그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용산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가 뭐 저 수보회의 같은 데서 경로했다는 보도가 나와야죠. 그렇죠. 경로하면 안 되는 대상이거나 본인이거나. 충분히 합리적으로 열받네. 예측 가능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자는 탄핵합시다. 해야 됩니다. 임기 채우게 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수치라고 생각해요. 네. 미친 정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당은 일단 윤석열 탄핵 발의해 놓으세요. 전 그렇게 가야 뭔가 이렇게 화끈한 뭔가가 만들어지지 불법적인 게 나올지 말지 이미 다 나와 있다고 난 봅니다. 자, 새날 구독 타임이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열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요즘 좋아요가 많이 줄었어. 휴가철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십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주십시오.